네, 안녕하세요. 베이스 캠프 수학과 최율령 쌤입니다. 지금 시험에 꼭 나오는 유형, 두 번째 시간이고요. 복소수에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까지 해서 꼭 나올 수밖에 없는 필수 문제 지금부터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복소수 단원 2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실 건데요. 자, 복소수에서는 가장 중요한 유형, 사칙, 연산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중요한 유형으로는 규칙성을 찾는 그런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자, 지금 2번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보통 Z가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그리고 N이 나와서 0이 되는 25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보통 이런 문제의 특징은 무엇이다? 주기성을 찾아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 Z는 우리가 미리 공부를 조금 살짝 했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보자면 Z가 이렇게 생겼죠? 자, 그럼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요거를 한번 제곱해 볼게요. 자, 제곱을 하면 우리 이미 공부를 했겠지만 2분의 마이너스 2i가 돼서 i가 된다라는 상식 하나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여기 마이너스를 마저 붙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또 한 번 제곱을 하면 전체 4제곱이 되겠죠? 이거를 제곱을 하면은, 자, 마이너스 1이 된다. 그쵸? 양변을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1이 된다. 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또 한 번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제곱을 또 하면은 2, 4, 8제곱이 되겠죠? 그럼 드디어 1이 나온다라는 걸 또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규칙성을 찾는 김에 짝수 Z 6제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Z 6제곱은 요거 두 개를 곱하면 되겠죠? 자, 곱하면 뭐가 될까요? 자, 다시 i가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규칙성 몇 개 찾을 수 있어요. 1이 됐다라는 건 벌써 주기를 찾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그런데 요거 자, 밑줄 치고 있죠? Z는 많이 봤던 유형인데 자, 그러면 Z에다가 루트 2를 자, 한번 더 해보면 뭐가 되느냐 하면 루트 2분의 자, 뭐가 돼요? i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옆에 있는 부분이랑 옆에 있는 거랑 비교를 해보면 뭐가 다르죠? 네, 부호만 다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것도 n이 요거를 지금 우리가 n제곱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n이 2일 때 요것도 이렇게 n이라고 놓고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n이 2면은 양변을 제곱하는 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된다? 자, 2분의 2i가 돼서 정답은 i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를 또 한번 제곱을 하겠습니다. 그럼 n이 전체 4제곱이 되겠죠? 자, 요거를 제곱을 하면 i 제곱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또 한번 제곱을 해서 8제곱이 되면은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규칙을 찾는 김에 뭘 할까요? 우리가 이제 6제곱 하면은 좀 이렇게 곱해지기 때문에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자, 마이너스 i. 이렇게 해서 결과, 자, 규칙을 찾아가는 중이에요. 자, 그럼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보면 이거를 더했을 때 0이 되는 것들을 지금 찾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게 n이 2일 때고 4일 때고 6일 때고 8일 때죠? 자, 이걸 한번 더해 보면은 자, 여기서 바로 자, 첫 번째 경우에는 n이 2일 때는 마이너스 i 플러스 i가 때문에 0. 구하고자 하는 걸 벌써 찾았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n이 4일 때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n이 6일 때는요. n이 6일 때는 i, 마이너스 i가 때문에 0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n이 8일 때는 1 더하기 1이라서 2가 되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결론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자, n이 2이거나 6이거나 이런 거죠? 자, 그러면
4만큼 커지는 관계니까 그 다음은 10이 되고요. 또 4를 더하면 14가 되고요. 자, 그 다음 뭐가 돼요? 자, 18이 되고요. 자, 그 다음 22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에서는 이제 그만하면 되겠죠? 25 이하니까.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답의 개수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 잘 되셨죠? 자, 까다로운 유형이고 모의고사 기출 유형이니까 자, 이거를 달달달 외우는 건 옳지 않고 주기성 찾을 때는 그래도 몇 개씩은 기본 연산을 해봐야 되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다음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8번이고요. 자,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에 대해서 이거를 만족시킨다. 자, 주의사항 x제곱의 개수가 2일 때 요거를 구하라 라는 거죠. 자, 가장 먼저 우리가 문제를 보자마자 딱 이거 기본이죠. 자, 두근의 합은 자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자, 두근의 곱은 3인데 자, 요거밖에 모르겠어. 자, F 알파가 베타고 자, F 베타가 알파인데 자, 우리가 이걸 갖고 전혀 감이 없는데요. 자, 인수정리가 무언지를 잠깐 볼게요. F1이 0이다. 이게 인수정리야. 자, 무언가를 대입했을 때 나머지가 빵일 때 fx는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자, x-1 기타 등등등 이러한 인수를 가지고 있다. 가 바로 인수정리죠. 그러니까 우린 중요한 거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건 나머지가 빵이다 라는 거를 좀 알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문제 조건을 보면 빵이 아니라 좀 대략 난감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한번 할 적에 필요한 게 바로 무엇이냐? 자, 여기 두근의 합을 이용해야겠죠. 자, 여기에서 베타는 마일 마이너스 알파가 되니까 그걸 한번 대충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F 알파는 마일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그러면 F 알파 더하기 1 플러스 알파가 0 이라는 거예요. 자, F 자, 베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알파 대신에 뭘 집어넣어요? 마일 마이너스 베타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베타를 집어넣으면 F 베타 플러스 1 플러스 베타가 0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정리를 도대체 왜 했는데? 이게 중요하잖아. 도대체 왜 했는데? 자, 문제를 봤더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fx 플러스 1 더하기 x 알파와 베타에다가 x를 쓰세요. 이거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다. 자, 이거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다. 라는 게 핵심이고 맨 처음으로 다시 올라가면은 자, 밑줄 치고 있죠. 자, 요 2차 방정식의 두 군도 알파 베타다. 즉 결국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같은디? 자, 이 네모의 두근과 위에 있는 요 네모의 두근이 결국 같다라는 거죠. 두근이 같으면 결국 같은 식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다고 놓겠습니다. 자,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fx 플러스 1 더하기 x 와, 저 누구?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는 결국 3이죠. 같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주의사항. 자, 정말 강조합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죠? 2. 자, 2라는 게 함정 중에 함정이에요. 2라는 걸 꼭 쓰시면 식이 정리가 거의 완성됐고요. 정리를 더 이상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냥 여기서 간단하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여기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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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1만 대입하고 뭐 정리해도 됩니다. 자, F-1 쓰고요. 마1을 대입하니까 사라졌고요. 이쪽이 이렇게 사라졌고요. 2를 대입을 해서 1, 마1 플러스 3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정답이 6. 이라는 걸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인수정리 활용 문제는 매년 나옵니다. 여기 그 조건이 조금씩 변하는 내용, 최고차항의 개수가 계속 바뀌는 내용들이 우리 교재에 엄청 많이 있어요. 자, 몇 개만 풀어보면 감 잡습니다. 자, 그러니까 같이 한번 계속 수업 시간에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 같이 보도록 합시다. 짠! 다음 문제는 17번입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L1과
L2가 요렇게 둘러싸인 직사각형이 있다. 자, 이 직사각형의 한 변은 X축 위에 있고, 자, 두 꼭지점은 L1, L2에 이렇게 꼭 맞춰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좌표를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구하고자 하는 게 바로 뭐예요? 넓이의 최대값. 자, 최대 최소 이용하는 자, 2차 함수의 활용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의 접근은 뭐다? 자, 바로 점을 하나 설정을 할 건데요. 자, 여기에 있는 그 L1에 있는 요거를 자, y는 1 마이너스 자, 1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냥 넘겨서 그냥 4x 플러스 1로 놓겠습니다. 자, 4x 플러스 1로 놓으면 그 위에 있는 요 파란 점 있죠? 요 파란 점을 a, 4a 플러스 1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점 하나 때려 잡았습니다. 자, 두 번째 L2라는 직선을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L2라는 직선은 y는 6 마이너스 자 x가 되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점을 우리가 뭐라고 놓을 수 있냐면 자 b, 6 빼기 b라고 일단 놓고 자 문제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도형의 자 이렇게 파란 도형의 넓이입니다. 자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 자 가로 곱하기 세로예요. 자, 그럼 가로를 여기를 이게 A라는 좌표로 잡았고 B라는 좌표로 잡았으니까 자, 넓이를 우리가 이렇게 잡을 수 있어. 자, 넓이는 밑변 자, B 마이너스 A가 되고요. 높이 자, 높이를 아무거나 자, 높이에 관한 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나는 4A 플러스 1이라는 높이를 이용해 볼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없다. 자, 왜냐하면 문자 두 개인 거고 어떻게 해도 최대 최소는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조건식이 하나 필요하는데 자, 어떤 조건식을 이용해야 되냐면 이 도형의 높이가 서로 똑같다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자, 첫 번째 높이는 4a 플러스 1이라는 높이와 6 마이너스 b가 서로 같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b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자, 5 마이너스 4a 라는 조건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구하고자 하는 그 S 자, S 밑줄 쳤죠? 자, S 식에다 대입을 쏙 해서 한 문자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일식이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얘를 일식에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S는 자, B 대신에 5 빼기 4A 빼기 A를 대입하면 4A 플러스 1 대입해서 5 마이너스 5A 가 되고 여기는 4a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자, 식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무슨 식이요? a에 관한 식. 문자 꼴랑 a밖에 없어. 다른 문자 있지 않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정리하는 일만 남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는 산수 연산을 한번 친절하게 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좀 이제 공간이 없으니까 밑에다가 S를 정리를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5를 묶어서 A 빼기 1로 쓰고 4A 플러스 1로 놓으면 자, 마이너스 5를 묶어주고 자, 정리를 합니다. 자, 4A 제곱 쓰시고 자, 마이너스 3A 자, 빼기 1로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이거 그냥 위로 볼록 2차 함수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넓이의 최대값.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는 좀 괜찮은 작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마이너스 20 씁니다. 그럼 A제곱 쓰시고요. 자, 마이너스 4분의 3 쓰시고요. 반의 제곱이죠? 그래서 8분의 3의 제곱을 더하고 빼고 자, 그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에 그냥 5로 뺍시다. 자, 그럼 마이너스 20을 쓰고 a 마이너스 8분의 3의 제곱을 쓴 다음에 자, 이걸 산수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20에다가 64분의 3을 곱해서 5를 더해 봤더니 자, 16분의 자, 125가 나왔고 자, 구하고자 하는 답은 이겁니다. 자, 문제 변형 얼마든지 가능하죠. 넓이의 최대값이 존재하게 하는 A의 범위는 무엇이냐? 자,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자, 최대 최소 활용 문제 여러분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이해 잘 되셨죠?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자, 직선의 위치 관계를 활용하는 그런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 주의사항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로 볼록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는데, 자, 그 만나는 점을 뭐 A1, B1이라 하고, 뭐 삼각형 두 개의 넓이의 합이 2분의 3이야. 자, K 값이 이렇게 되거든. 이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이 문제는 자, 우리가 이제 위치 관계를 공부하셨으니까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위로 볼록과 어떤 직선이 자, 알파와 베타라는 점에서 만났을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뭘 공부했느냐? 자, 이 알파, 베타는 두근이 확실한데, 자, 누구의 두근이냐 하면은 두 직선을 연립했을 때의 상황이에요. 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과 2x, 자, 플러스 k를 연립을 했다 하면, 자, 이 두 식이 어떻게 되느냐? 자, 다시 한번 정리. x제곱 2x 플러스 k 빼기 1은 0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근의 합은 자, 마이너스 2가 되고 두근의 곱은 자, k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는 자, 위치 관계, 자, 연립을 했을 때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림에다 본격적으로 대입을 해서 넓이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넓이를 구하는 거고 맨 위에 자, K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지금부터 넓이를 구하기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림에 집중할게요. 자, 우리가 요거 첫 번째 요걸 S1이라고 이제 편의상 두도록 하고요. 자, 여기 이게 S1이에요. 자, 이걸 S2라고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작은 거. 자, 그럼 우리가 자, 요거를 이제 알파라는 X좌표, 자, 이거를 베타라는 Y좌표로 두면은 자, 우리가 이제 A 좌표를 알파 콤마 자, 나머지 베타 아니에요. 자, 뭐 K 아니에요. 자, 어디 1차라는 직선에 대입을 해서 자, 이 알파 플러스 K라고 놓는 게 편하고 자, B라는 좌표는 역시 베타에다가 자, 2베타 플러스 K라는 거를 두고요. 자,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아무리 봐도 삼각형이에요.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를 이용하는 게 제일 만만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밑변으로 잡을 거고요. 자, 이거를 높이라고 잡을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S1의 넓이를 구하기 시작할게요. S1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보이시죠? 여기 요 C라는 좌표는 이 Y는 2x 플러스 K라는 이 직선의 X절편이기 때문에 X절편 마이너스 2분의 K라는 거를 자, 기억을 하시면서 문제 들어갈게요. 자, 요 좌표가 뭐라고요? 자, 마이너스 2분의 K.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넓이 구하러 갑니다. 밑변 곱하기 높이라 그랬죠? 그럼 밑변은 자, 어떻게 된다? 자, 마이너스 가로 열고 마이너스 2분의 K. 자, 에다가 빼기 알파를 한번 해봐 주시고요. 자, 높이는 이게 이제 높이란 말이죠. 높이라는 건데 우리가 높이를 2K 플러스 알파라고 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어떻게 써야 되죠? 마이너스를 붙여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높이까지 마저 완성을 해서 써주시면 자, 이걸 정리를 할게요. 정리를 어떻게 하냐면 요걸 요렇게 들어가 보잖아요. 그럼 2분의 k 빼기 알파가 돼서 이 앞에 있는 이식과 이식이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가 S1을 최종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2분의 1에 자 플러스라고 써도 되겠죠? 자, 2분의 k 플러스 알파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S2를 같이 구하러 갈게요. S2는 역시나 삼각형이기 때문에 2분의 1을 쓰시고 자, 여기 요게 밑변이 파란색이고요. 자, 높이가 이렇게 이게 뭐죠? 하늘색이죠. 연두색인가요? 아무튼 그런 색깔이죠. 자, 베타에다가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에다가 2분의 k를 빼야 되죠. 그러니까 플러스 2분의 k가 되고요. 자, 높이는 여기서는 그냥 양의 값이니까 2베타 플러스 k를 넣어주면 돼. 자,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쏙 대입을 해서 최종 자, 2분의 1을 쓰시고 자, 뭐라고 씁니까? 베타 플러스 2분의 k의 제곱이다. 자, 그래서 S1과 S2를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볼까요? 자, S1과 S2의 합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S1과 S2의 합을 구하러 가야겠네요. 좀만 올릴게요. 자, 따라서 S1 플러스 S2는 여기에 있는 1식과 여기에 있는 2식을 더해야만 최종 정리가 되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자, 아까 여기 2분의 1이 들어갔기 때문에 요거는 삭제하면서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개를 바로 해버리면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K, 이거 전개해서 동류항 정리하는 중이에요. 자, K를 쓰시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2분의 K를 제곱한 4분의 K 제곱이 두 개가 있으니까 2분의 K 제곱이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맨 위에 여기 파란색 줄에서 합이 마이너스이고 곱이 K 마이너스 1이니까 그걸 한 번 더 대입을 해보면은 자, 다시 한번 여기 곱셈 공식 써야 되겠죠? 어떻게? 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2알파 베타에다가 나머지 이렇게 쭉쭉쭉 K에 알파 플러스 베타 쓰고 2분의 K의 제곱을 쓰면은 자, 여기다 정리를 쭉 해볼게요. 자, 여기다 4를 대입을 하고 여기 뒤에다가도 4를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자, K제곱 빼기 8K 플러스 9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건 K 값이죠. 그래서 근의 공식을 써보면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 되는데 여기서는 당연히 K의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4 마이너스 루트 7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조건에 의해서 조건 한쪽에 기억하시라고 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한번 풀어볼 수 있고요. 쉬운 문제 아니고요. 예일 같은 경우에서 이제 몇 년 전 기출됐던 문제니까 이 위치관계 꼬박 잘 반복해서 자, 여러분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같이 보도록 하실게요. 자, 다음 문제 같이 보실게요. 자, x에 관한 방정식이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질 때, 자, 대표적인, 자, 그래프 문제죠. 자, 그래프, 절대값 그래프를 우리가 이제, 자, 그래프 문제를 풀어볼 때는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보기 쉬운 형태로 이제 만드는 게 좋은데, 자, 그래프 이 식을 이렇게 놓으시면 편해요.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과 x 플러스 k라는 자, 왼쪽에 2차 함수와 오른쪽에 1차 함수 y1과 y2가 연립된 형태 라는 거를 먼저 보실 거고요. 자, 왼쪽 그래프는 그 형태가 딱 고정되어 있는 값인데 자, y2라는 거는 k 값에 따라서 그 값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먼저 확실한 존재인 자, 뭐부터? 자, y1부터 우리가 그려놓는 게 좋아요. 자, y1의 그래프는 일단은 2차 함수가 꼭지점의 좌표가 0,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게요. 자, 방금 y1의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자, 여기 체크할게요. 자, x절편 마이너스 1, 1. 자, y절편 원래 마이너스 1이었는데 절대값의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여기가 1이 된다라는 것까지는 여러분 이미 아시는 분들입니다. 자, 충분히 수업 시간에 반복 연습했으니까 요 정도 그래프 먼저 그려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y2의 그래프가 문제인데 y2는 기울기가 1인 상태로 x 애 앞에 숫자가 1이니까 기울기 1인 상태로 그 y절편 알 수 없는 상태.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형태냐면은 요런 형태죠. 자,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쭉 해서 이렇게요. 자, 반드시 내가 이 점과 이 점을 표시한 이유는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1번이라고 적을게요. 자, 몇 번 만나죠? 지금 현재 자, 3번 만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얘가 1번이라는 직선이 조금 내려와 볼까요? 자, 이렇게 나란히 내려와 보면은 벌써 몇 번? 자, 2번 만난다. 그럼 이거는 구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벌써 나는 4번 만나는 걸 그럼 이렇게 조금만 더 내려와도 한 번밖에 만나니까 얘는 아닙니다. 자, 당연히 1번보다 약간은 올라간 형태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셔야 되겠죠? 그럼 이것도 벌써 이거는 3번 만나니까 얘를 2번이라고 정리를 하고 자, 1번과 2번 사이에서 그래프는 4번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거를 진하게 한번 그려볼까요? 자, 요렇게죠. 한 번, 2번, 3번, 4번. 자, 그러니까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는 바로 요 사이값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계산을 하실 때 자, 몇 번을 계산하냐 하면은
1번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1,0을 지남으로 자 이거를 어디에 대입해? 자 y는 x 플러스 k에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1과 0을 알아서 k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2에서 지금 여기서 접했잖아요. 자 누구랑 접했냐면 위로 볼록인 상태에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이 대칭된 마이너스 플러스에 접함으로 d가 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할 때는 우리가 뭐니 해도 이제 연립이 우선이다. 자 이렇게 연립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연립을 하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k 빼기 1이 0이죠. 자 그래서 이제 d를 때려 볼까요? 자 접했죠? b의 제곱 빼기 4에다가 k 빼기 1이 0입니다. 자 그래서 1 마이너스 4k 플러스 4가 0이니까 k가 4분의 5라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보면 1번과 2번 사이에 있기 때문에 자, k의 값은 1하고 4분의 5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네요. 그런데 자, 정확히 4개이기 때문에 이게 답에 맞고 답이 여기 있네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유명한 문제니까 여러분 꼼꼼히 다시 한번 공부를 하시기를 바라면서 일단 2단원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